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비수기가 무색한 호실 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시술자의 편의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에서 레이저 노칭 도입 본격화 관련 기업까지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제일기획입니다. 현재 2%대 상승하면서 22,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제일기획 비수기 맞아 할 정도로 영업이익 첫 900억대가 전망이 됩니다. 호실적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33,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호실적을 달성하는 배경부터 볼까요?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70% 수준이고요. 경기에 영향을 받는 매체 집행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중심으로 성장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마스크도 조금씩 벗고 여행도 풀리고 있죠. 이런 일상 회복에 따라 비매체 광고 수요도 회복 중입니다. 제일기획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기업이 높은 배당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33,000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현재 0.7% 상승하면서 6,3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와 목표 주가는 8,54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상반기 소모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1.7%로 무려 4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제품 출시로 매출 성장과 소모품 비중 확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대기 수요가 있었지만 고주파 수출 확대로 인해서 50%가 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6월 초음파 기기인 리니어 Z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득, 제품 판매를 시작한 게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목표가 8,5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D&T부터 함께 보시죠. 2%대 상승하면서 9,480원에 거래 중입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인 D&T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 확대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IRA가 시행되면 중국산 장비가 배제되고 있고 이는 곧 국내 장비 업체들에게는 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D&T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으로부터 장비를 수주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 엔솔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추가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D&T가 국내 유일하게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 업체라는 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레이저 노칭 채택 본격화로 24년까지 무려 2,700억 원이 이상의 신규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또 오늘의 리포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종목이 눈에 안 들어오는 시장이죠. 정말 버티고 버티던 제 지인들도 제 주변 분들, 투자자분들도 이제 정말 못하겠다. 나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오늘 장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식시장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2021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IMF 때도 주식시장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때도 주식시장은 있었습니다. 서프라임 때는 단기간에 2,000포인트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그게 불과 한 보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럴 때도 주식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계셨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하나의 모습이지 항상 투자는 돈을 버는 것만이라는 건 아니죠. 자, 잔소리 같은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신용 반대매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그때가 좀 다르다라는 면을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던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 따라서 반대매가 일시적으로 나왔고 그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새로운 상황이 있었어요. 반대매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공매도를 막았었죠. 그리고 그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던 시기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매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여전히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이 소로스 같은 투기적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매가 나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에 공매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하지만 돈의 속성상 공매도 지금 과열 종목은 2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다라면 지금은 글로벌 연준들이 돈을 옥죄겠다라는 것을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이 수급 악화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나면 좀 진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V자 반등을 기대해서 지금 매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와는 다르다. 이 점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이전처럼 코로나 시기처럼 내가 아무거나 주워 담은 게 아니라 나름 실적과 재무제표, 앞으로의 전망 다 따져보고 공부하고 고른 나의 가장 탑픽 종목마저도 하락하니 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실 텐데요.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강한 종목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 하락에 어느 정도 마음을 잘 굳건하게 다지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데 오늘 살펴볼 만한 이 두 가지 리포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이 될까요? 먼저 에코프로비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인데 제한적인 판가 하락과 북미 증설에 주목하자라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거든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한 1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면서 컨센서스를 둘 다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판매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 늘었고 출하량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해서 20%가 늘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실적 이상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4분기 들어서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4분기 들어서도 매출액이 1조 8천억이니까 거의 3, 4분기 매출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에서 1,100억대로 좀 줄어들 걸로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판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판가가 하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탈과 리튬의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현재 지금 55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4분기 때는 47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평균 45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판가가 한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Q가 이제 똑같으면 P가 떨어지니까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저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계속해서 제한적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판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지금 예측 불허인 상태에서 너무 제한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조심하라라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언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저는 제 개인적이라면 그렇게 볼 텐데 애널리스트 분이 판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신 있게 떨어진 현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냉정한 판단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 서두에 벌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2차 전지 소재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열풍 속에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무언가 한 회사가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 추후에 실적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그런 추론이 되는데요. 최근에 북미 쪽에서의 증설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증설 타이밍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현재 지금 이 증권사도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밑에 검은 게 이제 밑에 짙은 색깔이 이제 국내고요. 국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중심선에 있는 게 2024년이니까 지금 올해와 내년까지는 거의 뭐 변동이 없고 2024년서부터 일단은 어느 정도 되죠. 새롭게 이제 2024년서부터 박스가 들어오죠. 처음에 붙는 게 이제 유럽 쪽이고 2025년서부터 가장 옅은 색이 이제 북미 쪽입니다. 그러면 2025년서부터는 유럽과 북미 쪽에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들 표를 보게 된다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갖고 있는 이 소재 장악력들 지금 이제 우리가 2025년이 어떻게 보면 원년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가 이제 진출하고 LG엔솔의 북미 공장이 나타나고 할 때 그거랑 거의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설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7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에서도 정확히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7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제 얼굴과 가까운 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2022년에 매출액이 대략 한 5조 3천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2023년에 9조, 2023년에 11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굉장히 이 매출액에 대한 어떤 증가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은 앞서 얘기한 박스표와 지금 재무제표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에코프로비엠의 북미 증서 효과는 기대가 되는 사안이다. 그럼 그 외에 이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 핵심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구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리포트를 보면서 네. 이게 웬만한 분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하는 용어들을 좀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증설을 하게 되면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기업의 평가와 좀 다릅니다. 에비타 이익이라는 걸 씁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영업이익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제외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을 제외하고 보면 나름대로 이익이 오롯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에비타 이익을 봐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상적이다는데 타겟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로 하는 PER이겠죠. 근데 이것을 24배에서 15.5배로 하향했어요. 그 하향 이유가 뭐냐면 2019년서부터 2022년 평균 멀티플에 20% 할인 적용했던 것을 2021년 제외하고 평균에 30% 할인 적용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마음대로 2021년은 뺐다 넣었다 하고 25배를 누가 정하고 30배를 누가 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애널리스트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멀티플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EPS 같은 경우는 확정치가 나오죠. 근데 멀티플은 지금 PER이 뭐 20배다, 25배다, 15배다, 30배다 이거는 이 애널리스트 분이 정한 거예요. 여기서 2021년 넣었다 뺐다 이거 애널리스트 분이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수치가 바로 목표치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지금 시장에 좀 논외적인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PER이 0.8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닥에 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0.9배는 바닥 아니고 0.75배는 바닥 아니고 0.63배는 바닥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을 가지고 너무 절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오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표를 좀 낮췄어요. 글쎄요, 저는 왜 이렇게 낮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판가가 낮아지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굳이 멀티플을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없다라는 점이 아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아쉬움이 많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리포트는 투자자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분석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에 대한 파악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면이 조금 아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 상황 파악은 잘 되었으나 그걸 통한 추론과 해석은 다소 아쉬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물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삼성물산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해외 건설 수주액 넘버 1입니다. 항상 저희가 뭐 조선, 건설, 철강 다 이렇게 수출 수주 이야기를 좀 짚어보는데 이 삼성물산도요. 그 중동발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는 회사예요. 사실 처음에 우리 그 네옴시티 이야기 나왔을 때 많은 테마주들이 올랐지만 그 안에서 진짜 실체가 있는 아이들을 골라보자면은 삼성과 현대. 맞습니다. 이전에 정말 손을 잡아본 딱 요 두 기업으로 나뉘어졌거든요. 삼성물산은 어떻습니까? 1페이지 3분의 2가 중동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네옴시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리포트의 절반이 네옴시티 사진으로 도배를 했어요. 근데 리포트를 천천히 읽어보니까 과연 이렇게 한 네옴시티에서 얼마의 수주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현대건설 다뤘죠. 현대건설 다뤘던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현대건설이 전체 네옴시티 수주 현재 지금 발주 금액 중에 얼마를 따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해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걸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는 말로만 그냥 네옴시티 앞으로 막 하고 리포트 내용을 보면 지금 뭐 WTI라든지 네옴시티에 대한 장황한 사진이라든지 내용이 나오고 더군다나 국가별 GCC 프로젝트라는 뒷부분에 간 표가 나옵니다. 이 표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GCC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네옴시티랑 다른 거예요. 그 중동에서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뭐 중동에서 일단 기대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동에서 뭔가 따올 가능성은 높다. 이거를 리포트한 절반 3분의 1을 도배를 했는데 어떤 논리적 근거는 좀 희박했다. 어쨌든 중동 수주 기대 이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중동 수주에 대한 기대가 지금 삼성물산에게는 전부다. 그러니까 저 한마디가 지금 네. 이제 우리 자막으로 나오고 저 한마디가 리포트의 대부분이다. 어. 근데 기대지 어떤 거를 뭐 한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럼 여기서 수주 잔고량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삼성물산의 성적표를 내면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표일까요? 수주 잔고를 보게 된다라면 네. 지난해에 국내에서 한 5조, 해외에서 7조에서 한 13조 정도 수주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했죠. 올해 같은 경우 국내에서 한 7조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는 좀 늘었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한 5조 정도 수주 목표치를 세웠는데 어느 정도 지금 달성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주 잔고는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 채워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수주 잔고를 달성했는데 건설사들 주가가 왜 빠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건설사들이 국내외적으로 수주를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어떻죠? 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면 수주를 해온 거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이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주 이꼬르 매출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매출 이꼬르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근데 수주 잔고 이꼬르 매출과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지금 뭐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7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화면에 지나가죠. 저 장황한 사진들이 들어가는데 저게 다 별 의미 없어요. 자, 손익계산서 제 머리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쪽을 보면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매출에서 그냥 숫자 보지 마시고 매출에서 매출 원가 이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판매관리비 이거 비용이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 비용이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저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구성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다 빼주고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주에서 매출까지는 왔는데 그 비용을 빼주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늘어나면 비용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럼 이익을 답보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주 잔고량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답보할 수 없다라는 점이 뭔가 조금 오류를 나타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나온 김에 보시죠. 지금 포괄 손익계산서 지금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 34조 2021년에 2022년에 41조까지 늘었어요. 근데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중등 수주가 있으면 매출액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2023년과 2024년 매출 전망치를 보면 올해보다 줄어들 걸로 봐요. 그러면 해외 중동 수주를 바라는데 지금 중동 수주를 바라고 있는데 매출 전망치는 왜 줄어들었을까요? 왜 말이 없으시죠? 그런 어떤 조금 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왁구가 맞다라는 표현 이게 뭐 속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가 좀 어긋나 있는 듯한 리포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앞으로 중동발에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줄어드는 걸로 나오느냐. 그렇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에는 저 역시도 명쾌한 답을 드릴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마 보시는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이걸 반영했음에도 다른 부분에서 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걸까? 혹은 아직은 기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인지 몰라서 반영을 안 한 걸까? 이거는 뭐 쓰신 애널리스트 분만 그렇죠. 아시겠죠? 근데 오히려 반영을 못했다라면 다행이지만 네. 다른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이걸 반영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좀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동발 이런 네옴시티 이제 11월 달에 빈살만 왕세자도 오시잖아요.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우디 돈이 풀린다 이런 뉴스도 있었으니까 네. 좀 더 지켜보자고요. 투자 핵심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우리가 이 중동발 뉴스에 너무 앞당겨 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저 표를 보게 된다면 저게 지금 삼성물산의 해외 수주 잔고입니다. 우리가 그 2020년 이전까지 저건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의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다 그래요. 해외 부분에 대한 수주를 줄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해외발 모멘텀을 기대하지는 말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성물산의 하이투자증권 레포트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리포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레포트를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